지금 전 세계 항공방산 업계가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마침내 양산 단계에 돌입했고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이 결정된 겁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5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소식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이 네 나라가 지금껏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해온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게 아니라 인류 기술의 정점에 해당하는 영역에 한국이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개발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무려 수백만 개에 달하고 그 하나하나가 마하 1.8 이상의 속도와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이 도전했지만 완성에 이른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이 문턱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 공군은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사오려 하니 천문학적인 비용에 기술 이전은 철저히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들겠다고요. 그 결심이 KF-21 프로젝트의 씨앗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한국을 전투기 개발국으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방 언론들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 시도를 두고 무모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 항공산업은 전투기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KF-21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영어로는 KF-X입니다. 총 개발비만 무려 8조 8천억 원이 투입된 국가 최대 규모의 방산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고 이후 시험 비행을 거쳐 마침내 2026년 양산 결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겁니다. 소름 돋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약 1,900km, 첨단 ASA 레이더를 탑재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무장 능력도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망라하며 향후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너록 3까지 발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가 첫 수출 대상국이 됐을까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단계부터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개발비의 약 20% 금액으로는 1조 7천억 원 이상을 분담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완성 전투기 인도라는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말하자면 수출이자 파트너십의 결실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러시아제 수-27, 수-30 계열 전투기를 운용해왔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에 깊이 묶여있던 나라가 한국의 전투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앞으로의 안보 파트너를 누구로 삼겠다는 전략적 선언과 같습니다. 양산 물량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공군은 KF-21을 총 121대 도입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역시 초도 물량으로 수십 대 규모의 도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향후 추가 도입과 제3국 수출까지 이어진다면 KF-21의 누적 수출 잠재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국들의 반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긴장하는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그동안 동남아시아 항공방산 시장에서 다소테 라팔, 사보의 그리펜 등을 앞세워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훨씬 낮은 가격에 유사한 성능의 전투기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불편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가성비라는 표현이 방산에서도 통한다는 걸 한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7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라팔이나 F-35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개발도상국 공군 입장에서는 동급 성능을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가 확립되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이 모두 열립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도 KF-21을 두고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흥 전투기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방산 분석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성공이 아시아 방산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CAPA를 개발 중인데 한국이 먼저 4.5세대 전투기 양산과 수출에 성공하면 동북아 항공방산에서의 위상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단 한 번도 한국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KF-21의 진짜 의미는 수출 금액 그 이상에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품고 있는 기술들, SL레이더, 국산 엔진 동합 기술, 스텔스 설계 역량은 앞으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전반을 끌어올릴 플랫폼이 됩니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위성 발사체부터 미래 항공기까지 모든 첨단 항공 기술의 기반을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현재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제 전투기 교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을 모두 제공하는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5년의 집념이 만들어낸 KF-21 보람에는 이제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록하, 2000 대록 3도 이어지는 성능 개량이 예정돼 있고 스텔스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정 상급 전투기 개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직 일전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KF-21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